신은 한국에게 석유나 리튬, 희토리와 같은 귀중한 자원을 묻어주지는 않았지만 딱 한 가지, 두뇌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매일 쓰는 뇌라는 기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도 인간의 뇌만큼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인류 과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뇌과학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 중 하나는 뇌 가소성, 즉 인간의 뇌는 고정돼 있지 않고 지식이나 경험이 쌓이면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생 뇌를 쓰는 우리 인간은 주변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머릿속에 떠올린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하늘이 선물한 두뇌를 활용해 무서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 또는 전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인 한강의 기적 같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 부동의 수입 품목 1위는 언제나 원유인데 2023년 역시 중동 등에서 원유 약 861억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수입한 원유를 여러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인 후 석유 관련 제품을 수출해 약 978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무서운 민족인 겁니다. 그나마 눈꽃만큼 있던 것도 전부 써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석유 하나로 16조 원을 벌어들이니까요. 비상한 두뇌를 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기적일 텐데요. 그런데 하늘이 한국에 준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식물 자원입니다. 밭에서 키우는 소고기, 콩 역시 한반도가 원산지이고 전 세계 35억 인구의 주식인 쌀 또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국토 면적의 70%가 산지인 한국에서 자라는 식물은 예로부터 기가 강해 생명을 살리는 묘약으로도 유명했는데 진시황은 한반도에 불로초가 있을 것이라며 신하 수천 명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한국에게만 내린 선물 두뇌를 비상하게 써서 1억 년 전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식물과 무모한 싸움을 벌인 남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아마 평범한 저나 여러분이나 3조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방법은 없을 겁니다. 대기업 총수의 비자금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저는 누적 재산이 3조 원에 이르렀던 노인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3조 원은 안타깝게도 그의 능력을 탐낸 이들의 배신으로 모래알처럼 두 손에서 전부 흩어져 버렸지만 말이죠. 1957년생, 올해 나이 67세, 동기동창들은 벌써 일찍 은퇴하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이분은 밤낮없이 연구실 한 구석에서 연구에 매진 중입니다. 오늘 밤에도 아마 연구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겁니다. 사실 이분은 TV, 신문 등 언론 매체에서 수없이 많이 취재해 갔는데 그의 삶의 이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연구 업적 때문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그는 20대에 상경의 무역업을 배웠고 30대에 오리털 파카, 휠라 용품, 숙녀복 등을 수입 유통하면서 조 단위의 부를 축적했었고 40대 때는 무인 민원 발급기의 원조격인 지문인식 기술을 개발해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미래 유망한 기업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30대 때 쌓은 부는 조직폭력배와 정치 권력에 40대 때 쌓은 부는 가장 가까운 부하 직원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15개 계열사 중 한 개만 남겨두고 전부 공중분해됐죠. 그가 가장 부자였을 때 그의 눈은 좋은 땅이나 좋은 건물, 빌딩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농민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평생 독립운동을 하셨던 장인어른을 따라 국가를 위해 역사에 남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가난한 농민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하고 바랐죠. 그렇게 그가 향한 곳이 경남 함양. 하나 남은 계열사 보고바이오에서 개발한 기술로 경남 함양에 힘없고 배고픈 농민들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사재 수천억 원을 털어 농민들에게 1억 년 전 하늘이 한반도에만 뿌린 씨앗, 정확히는 뿌리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그는 알거지가 되어 연구실로 돌아왔죠. 그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하늘이 한국에 내려준 선물 중 하나가 두뇌, 또 하나가 식물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식물 자원 중 한반도에서 나는 것을 최고로 쳐주는 것은 다름 아닌 삶. 일본에도 중국에도 북미에도 삶이 있지만 한반도에서 자라는 삶에는 고려인삼이라는 특수 명칭을 부여하는데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삶, 정확히는 산삼을 1억 년 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산삼은 식물학적으로 오각과 인삼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같은 오각과에 속하는 오가피가 약 1억 3천만 년 전에 해당하는 백악기의 퇴적층 화석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산삼도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삶을 세계 최고로 인정하는 것은 삶의 생육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화 식물 중 가장 오래된 식물로 꼽히는 삶은 수차례의 빙하 시대를 거치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즉 극심한 기후이변에 대항해 버틸 수 있는 생명력을 몸속에 응집하고 있다는 뜻이며, 만약 몸속에 응집된 생명력으로도 버티기 힘들면 땅속 깊숙이 숨어 휴면하고 모든 식물이 성장하기 바쁜 7월부터 조용히 잎의 색깔을 옅게 바꾸며 추운 겨울을 미리 준비합니다. 즉 외부 환경적 스트레스에 완벽히 적응한 것이 삶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 삶을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명약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학명이 히라보로 만병통치약을 뜻하는 파나스 진생 CA 메이어죠. 또한 북위 35에서 38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자라는 음지식물인 삶은 적당한 햇빛도 받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경우 평균 일조량이 180일이지만 다른 국가는 약 120일입니다. 고려인삼은 그러니까 1개월 일찍 싹이 피어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을 축적하게 됩니다. 물도 중요한 요소인데 화강암을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 계곡물은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중국이나 유럽 등은 석회석 베이스입니다. 잘못 마셨다가는 배탈을 일으키기 일쑤고 몸에 석회석이 쌓여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특유의 극한의 변화무쌍한 사계절을 이겨내기 위해 삶은 스스로 강한 생명력을 축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생명력은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으로 대변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농약을 하고 비료를 주어 재배된 인삼보다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이 직접 키운 산삼의 생명력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는 없죠. 퇴비나 비료의 도움 없이 오로지 햇빛과 빗물을 먹고 병충해와 기후변화와 싸워 이긴 산삼의 생명력은 인삼의 그것과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산삼의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고려인삼을 만병통치약이라 부르며 환장했던 것인데, 수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백제 무령왕이 양나라 무제에 인삼을 보낸 513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인삼은 벌써 1500년째 수출되는 한반도 최고 특산품인 겁니다. 그런데 옆나라 일본이 1500년 동안 고려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대로부터 삼은 일본에서 자생하지도 않았고 외부로부터 이식한 일도 없고 사용한 그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456년부터 신라에 이은 백제, 고구려 명의들이 일본에 건너가 의수를 행하며 일부 심은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다 막부시대로 접어들어 고려인삼 수요는 급증하고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자급책을 논하게 됐고 학자들로 하여금 인삼 재배를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에서 몰래 종자를 훔쳐다가 일본 전역에서 재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3이란 산의 기온, 습도, 배수, 토양, 고도, 지형, 일조량까지 완벽히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본은 이 중 무엇인가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섬나라 특성상 토양과 습도가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수만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몇 불이 얻는 것에 그쳐 성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 산삼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렇게 등장한 것이 길이 10cm, 무게 210g의 인삼대왕 고은이라는 특수 은화입니다. 은 매장량이 유난히 풍부했던 일본은 17세기 화폐로 은화를 사용했는데, 일본 내에서 통용되는 은화는 어차피 가치 저장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순도가 필요 없어 30%짜리 싸구려 은화가 유통됐었습니다. 그런데 1680년대 일본에서 수입한 고려인삼 수입량이 5,000근에 달했는데 조선 상인들은 순도가 낮은 싸구려 은화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건데, 고려인삼을 너무 구하고 싶었던 막부는 조선 상인들을 달래기 위해 순도 80%짜리 특수 은화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화가 바로 인삼대왕 고은으로, 이는 일본 내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오로지 고려인삼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이 고려인삼 수입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일화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만든 은화 120개가 있어야 간신히 고려인삼 600g을 살 수 있었다고 하니 그 위상이 짐작되시죠. 그럼 다시 위 남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위 이야기의 주인공은 보고바이오의 안원식 창업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타고난 두뇌로 산삼과 싸워 승리한 주인공입니다. 암이나 에이즈 이런 불치성 이런 병들로 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니까 암을 정복하는 이 각종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이제 천녀물 신약이라고 그래요. 화학적으로는 모든 암을 치료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천녀물 신약이에요. 천녀물 신약은 뭐냐면 화학적인 이런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고 모든 식물 안에 들어있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그 성분들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암을 각종 이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천녀물 신약인데, 이건 인체 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인삼이나 홍삼에 이제 홍삼에 들어있는 RG3라고 하는 그 진세노사이드가 항암제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홍삼 안에 얼만큼 있느냐? 볼펜 점하면 딱 찍을 정도 들어있는 게 10만, 20만 원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다. 그 한 병 안에 볼펜 점 하나 양밖에 없다고. 근데 그것도 암에 좋다고 먹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비쌌냐? 순도 98%짜리 이런 RG3를 한 2억 해요. 키로에? 아니 1g에. 그램에? 포알만큼 1g에. 이거를 하루에 뭐 1g, 10g 이렇게 먹으면 된다.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걸 먹을 수 있는 만큼 대량으로 복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복제하는 게 식물 조직 배양이라고 그래요. 이 분야에 이제 제가 진출을 한 거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암에 대한 원리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암을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위암, 간암, 폐암, 자궁암, 유방암 모든 암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각종 암에 대한 항체를 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요 두 개를 알기 위해서 암에 대해서 먼저 데이터 분석에 또 들어가고 자료를 모집하고 기술을 축적해야죠. 우리 몸의 정상인들도 하루에도 수천 개씩 암세포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암이 발생 안 하느냐? 우리 몸에 이 암을 누르고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면역이 강할 때에는 매일 우리 몸에서 프로그램이 고장난, 세포가 생겨나면 죽고 생겨나면 죽는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도 이게 면역이 누르고 있으면, 면역이 강하면 발병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면역이 떨어지면, 면역이 깨지면 몸 장기 중에서 가장 약한 장기 쪽에 화산이 터지듯이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아야 천연물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쪽 공부하는데 또 한 7, 8년 정도 시간이 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단계는 각종 식물 안에 암을 이겨내는 그 항체들을 어느 식물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한국의 전설이 산신령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 산삼을 먹으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 사람을 살려내는 식물이 산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산삼을 이게 대량 생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 최초로 산삼을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고려 인삼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땅에서 100년 이상 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주제하다시피 산삼은 깊은 산, 축축한 토양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약 50년간 우리나라 산의 대부분은 폐허가 됐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했고 전쟁통에 포탄 한 방에 산이 통째로 불타버린 적도 있고 석탄 석유를 사용하기 전 우리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썼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민둥산이었죠. 그나마 일제강점기에서 전쟁통에서 땔감확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산삼이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강원도 오대산 등 아주 깊은 산이 아닌 이상 100년 이상 된 삶을 찾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 그의 산삼 대량 복제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 하나만 찾으면 그와 DNA 99% 이상 일치하는 산삼 배양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인터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 외과대 외래교수 출신이기도 한 그는 산삼 연구에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산삼 복제에 성공한 세계 최초 생명공학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죠. 그렇게 산삼 대량 복제에 성공한 후 그가 찾아간 곳이 경남 함양입니다. 2003년의 일인데요. 평생 번 돈을 투자해 얻은 기술 그리고 그 결과물인 산삼 2천만 본을 함양군 농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이 산삼이 자라 거래되기 시작하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함양은 단순히 전 세계 산삼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고 그의 희망대로 가난한 농민들이 잘 살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죠. 산삼의 중심은 함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는 지불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한민국 산삼축제를 개최해 관광객을 불러 모았고 2006년 3회 축제에는 인맥을 총동원해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슈퍼주니어, 장혜진, 바이브, 송대관, 태진아, 현철, 서른도 등의 가수들을 함양으로 불러 공연도 열었습니다. 이에 함양은 안원식 개인을 위한 공덕비를 세워주기도 했는데요. 이후 매년 개최된 산삼축제는 입소문을 타고 우리나라 지자체가 주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축제가 됐고 올해도 10월 3일부터 제19회 함양 산삼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세계 유일의 산삼 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죠. 그렇게 그가 무료로 나눠준 2천만 본의 산삼 뿌리는 함양의 미래가 되어 잘 사는 고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사실 그를 먼저 초청한 것은 함양군이었고 그가 무료로 나눠준 산삼뿌리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공독비까지 세웠고 당시 천사령 함양군수는 2003년 이전 함양군에는 산삼에 관련된 일체 산업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안원식 회장이 선의로 농민들에게 산삼뿌리를 제공했고 대출까지 받아 산삼축제를 개최했지만 결국 안원식 회장은 힘겨운 법정 싸움 끝에 알거지가 되어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연구에 매진해 평생의 역작 백진삼을 세상에 소개했죠. 잠시 기사를 하나만 살펴볼까요? 한일 월드컵이 막 끝난 2002년 10월 18일 MBC는 산삼, 가시오가피 등 조직배양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조직배양을 통해 산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한 벤처기업이 이 기술로 특허를 받아 산삼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 기업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안원식 회장입니다. 당시 보고바이오 전신 네오바이오는 2001년 산삼 부정근의 대량 생산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에 산삼 대량 생산 기술을 성공했다는 의미. 그때까지 일반인들은 뉴스에 나오는 수억 원 호가하는 산삼을 언간생신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제 그 덕분에 일반인들도 산삼을 절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그 산삼을 대량 생산하니까 첫째 산삼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삼 캐는 사람을 10만이라고 하지요. 그분들한테 이제 산삼을 구입을 했고, 그럼 이게 땅 속에서 10년, 100년 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산삼을 몸체를 다 키우기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세노사이드 종류니까 뿌리만 대량으로 복제, 배양을 해서 생산해서 그 안에 탁해 물질을 추출해서 쓰면 안 되겠냐고 기본적인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럼 산삼 뿌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조직배양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한 3년 반, 한 4년 정도에서 산삼 배양금 이제 생산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진짜 산삼보다는 엄청나게 싸지만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접하기에는 아직도 이게 좀 홍삼보다는 비싸요. 만약 제가 삼성전자쯤 돈이 있다 그러면 잠실 운동장만큼 산삼을 만들면 지금 당장 홍삼 가격으로 바로 판매할 수 있어요. 결국은 자본 문제인데 이제 대량 생산까지 와 있으니까 이제는 자본만 투입되면은 국민 건강 정진에 크게 이바지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 홍삼 제품, 산삼 제품 많이 있습니다. 산삼 배양근에 대한민국 최초로 대량 생산 성공한 사람이 우리 회사가 접니다. 근데 우리 제품은 이름은 산삼 배양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산삼 배양근을 어떻게 가공한 건지는 저희 기술 때문에 표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식품 사업을 한 35년을 했어요. 근데 이 백진삼을 만들 때 제 어머니, 지금 올해 94살 살아 계세요. 어머니 식탁 위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바구니에. 어머니 드시고 싶은 대로 하루에 이건 10개를 드셔도 되고 20개 드셔도 되고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약이 아니고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콩나물 많이 드신다고 뭐 돌아가시는 거 아니니까 이거 드세요. 이 제품은 저 안원식 이름 세자 걸고 어떤 사람한테도 내 아들, 딸, 내 어머니, 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권유해도 자신만만에 권유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제가 장담한 엄지짱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안원식 회장이 산삼 연구를 시작한 이유가 암을 정복하는 약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RG3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식약처는 인삼이든 홍삼이든 산삼이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 의무적으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함량은 RG1, RB1, RG3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RG3는 화학구조상 이성질체로 S형과 R형이 있어 두 개의 합을 표기하는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과 혈액 흐름 개선, 피로회복, 간기능 개선 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 98%의 RG3는 1g당 2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죠. 아래에서 백진삼을 소개하며 계산법을 설명드리겠지만 20g 한 포에 무려 52.58mg의 RG3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포 한 박스를 드시면 1억 원을 드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쨌든 안 회장은 인류의 암을 정복하고 싶은 원대한 꿈을 품고 산삼 대량 생산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백진삼인 겁니다.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이라는 의미인데 여러 번 안원식 회장 산삼배양근으로 만든 타 제품과 다르다고 언급드렸었는데 왜냐면 진세노사이드 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삼이나 홍삼, 인삼과 같은 삼제품을 섭취하는 이유는 진세노사이드 때문으로 진세노사이드는 고고익선입니다. 그리고 백진삼 20g 한 포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81mg의 진세노사이드가 함유되어 있죠. 위에서 제가 RG3를 설명드리면서 백진삼 한 박스면 2억 원을 먹는 것과 같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올 4월 백진삼 측은 산삼배양근 농축액과 홍삼 농축액은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해 결과지를 수령했습니다. 왼쪽은 산삼배양근 농축액, 오른쪽은 홍삼 농축액 결과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수치는 RG1, RB1, RG3인데 이 성분들의 총합은 15.71mg입니다. 백진삼 1g당 15.71mg이 들어있다는 뜻. 백진삼 한 포가 20g이므로 20을 곱하면 314.2mg이고 전체 중 20%가 산삼배양근 농축액이니 이를 계산하면 62.84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백진삼 한 포에 위 세 가지 성분은 62.83mg이 포함됐다는 의미죠. 이를 홍삼 농축액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홍삼 농축액 10%를 계산하면 31.68mg입니다. 산삼배양근 농축액의 진세노사이드와 홍삼 농축액의 진세노사이드를 합하면 93mg을 넘어가는데 이를 보수적으로 81mg로 기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RG3만 뚝 떼서 살펴보면 산삼배양근 농축액과 홍삼 농축액의 RG3 합은 한 포당 52.58mg이므로 30포 한 박스를 전부 드셨을 때 RG3만 1g을 넘게 드시는 겁니다. RG3 1g이 2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왜 안 회장이 94세 노모에게도 백진삼을 드리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을 구해 그 DNA를 99% 이상 동일하게 복제했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안원식 회장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는 2002년 산삼배양근 기술과 더불어 DNA 지문 분석 방법을 이용한 산삼 확인법 특허를 출원해 등록됐는데 이 기술은 2003년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모든 인간이 고유한 DNA를 가졌듯 모든 산삼도 고유한 DNA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백진삼의 원료가 된 산삼배양근은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과 99% 일치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쌍둥이처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죠. 1%가 다른 것은 홍삼 및 산삼 등의 섭취 이유로 꼽히는 진세노사이드를 선택적으로 분리 추출해 의도적으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무려 81mg입니다. 이를 섭취 기준 대비 진세노사이드를 2000% 이상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겁니다. 이렇듯 1억 년 전 하늘의 인연으로 한반도에 자생하기 시작한 산삼은 한 인간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노력은 백진삼으로 결실을 맺었죠. 제품을 받아보시면 이러한 감정서가 동봉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 산삼이나 가져다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가 특허받은 DNA 지문 분석법을 통해 시가 3억 원짜리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을 찾아 99% 동일하게 복제한 겁니다. 그간 백진삼은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최소 수억 원을 줘야 하는 유명인을 모델로 내세운 적 없고 오로지 입소문 하나로만 유명세를 탔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홍삼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성분의 차이도 어마어마하지만 배양 과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모체가 될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을 구해 이를 시료로 부정근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식시켜 20리터 배양, 500리터 배양을 거친 후 75리터, 7500리터 접종을 거치죠. 이 지루하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과 DNA 99% 이상 일치하는 실제 산삼 배양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35년 노력의 집약체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이 추가됐습니다. 백진삼 프리미엄과 백진삼은 산삼 원료는 동일하지만 17가지 부원료가 다릅니다. 기존 백진삼에 들어간 부원료보다 더 최상급 원료를 사용해 효능을 최대 35%까지 높였는데요. 즉 백진삼에는 영지버섯, 구기자, 가시오가피, 칡, 생강, 대추, 황기, 복령, 오미자, 천궁, 당귀, 숙지황, 감초, 계피, 토사자, 둥글레, 결명자 등이 함유된 반면 프리미엄 제품에는 야관문, 오미자, 복분자, 사상자, 구기자, 토사자, 산수유, 당귀, 찔레나무 순, 황기, 고령 엉겅퀴, 청밀의 덩굴뿌리, 합환피, 감초, 복령, 마카뿌리, 숙지황 등 17가지 부원료를 넣었죠. 산삼배양근 농축액과 17가지 부원료를 법제시켜 시너지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이러한 부재료들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저분자 구조로 분해되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해져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며 발효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효물질 등을 비롯해 약효 성분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모든 부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부원료를 알아도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으로 괜히 백진삼이 모든 산삼 농축액 제품의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디시멘터리에서는 최대 50만원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데 이번 추석에는 소중한 분들과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100년 이상 된 진짜 천종 산삼을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선정된 분들께는 백진삼 한 박스를 보내드릴 예정인데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 중 이번 행사에도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해당됩니다. 백진삼 후기를 남겨주신 4명,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1명, 그리고 영상 속에서 제가 백진삼의 진세노사이드 총합을 말씀드렸는데 이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신 1명까지 총 6분께 백진삼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댓글은 여러 개를 남기셔도 관계없으나 1인당 5개까지로 제한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